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사마에럴 TV 2018 유리카 한국 위인 특대 전집 이승만 8번 하와이에서 75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절자 구독 추천하고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하와이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이승만은 해리스 감독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선생, 당신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통치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해리스 씨, 저는 결코 일본의 강도짓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더러 일본의 통치 밑에서 신음하는 나의 사랑하는 조국과 동포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박애정신이 당신이 일본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을 이해하는 것은 참다운 박애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민족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박애정신에 어긋나는 일이지요. 일본으로부터 한국 독립은 전 기독교인의 양심을 발동함으로써 원조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이승만은 감리교 대회에서도 해리스와 같은 종교인들을 수없이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이승만이 일본을 비난하고 한국 독립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표정만 지었다. 76페이지입니다. 이승만 박사, 당신의 주장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신의 조국에도 별로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승만에게 일본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권했다. 그런데도 이승만은 본회의 석상에서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기독교나 민주주의 정신은 77페이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무력으로 한국의 주권을 강탈하고 한국인을 노예와 같이 풀어놓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약소민족의 독립이 필요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자주 독립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정신은 먼저 이러한 평화 옹호에 있어야 할진데 세계의 양심적인 기독교들은 마땅히 이를 위하여 단결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압박받는 민족을 해방시키고 78페이지 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유지하도록 이바지해야 합니다. 라고 당당히 부르짖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비위에 거슬려 선교사업을 대표한다는 비난만 받을 뿐 그 주장에 동조하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한 달 가까이 계속된 회의는 결국 선교활동을 위해 일본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의 선교사업을 보호한다는 결론을 지은 채 끝났다. 이승만이 바라고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이승만은 실망했다. 이승만은 아버지가 기다리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몸이 되어 말았다. 회의에서 그가 계속하여 일본을 비난하고 일본의 주선 통치를 강도짓으로 욕했기 때문에 귀국하기만 하면 체포당해 감옥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미국에 남아서 옛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을 79페이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대학 총장이 물러나 대통령의 후보가 된 윌슨을 다시 만나 조국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의 지원을 요청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 당신의 조국을 사랑하는 요리에 무엇이라 취하해야 할지 모르겠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도록 애써보리라. 윌슨은 이승만을 따르치 대해주며 이런 약속을 했다. 이승만은 미국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로 주저앉아 조국의 독립을 돕는 길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때 하와이로부터 지난날 함께 감옥 생활했던 박용만의 편지가 날아왔다. 무남, 이곳으로 오게.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일을 처리하세요.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동포들이 자네와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네. 편지와 함께 대한인 국민의 하와이 총회가 보낸 초청장이 들어와 있다. 하와이로 와서 동포들의 교육과 출판 사업을 맡아 광복운동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라는 것. 시 초청이었다. 81페이지. 이승만은 하와이로 건너왔다. 그곳에 도착하자 이승만은 동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승만은 그곳 교포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여 어린이와 교포에 대한 계몽과 교육에 열정을 쏟았다. 그러나 이승만의 하와이 생활은 괴로움이 연속했다. 그 하나는 기독교계의 분열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워싱턴에서 장로교회의 세례를 받았으나 하버드 대학 시절에는 감리교의 신자로 있었다. 이 때문에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어느 한 종파를 지지하는 것보다 종파를 초월하여 동포의 단결에만 힘을 기울였다.
그것이 양 교파로부터 미움을 사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감리교의 선교부와의 불화는 끊일 새가 없었다. 다른 하나는 대한인 국민회의와의 마찰이었다. 대한인 국민회는 안창호가 서기 1912년에 미국에서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였다. 82페이지. 이 단체의 하와이 지부의 간부들인 교포 지도자들은 박용만의 주장인 독립광복운동의 방안으로서 무력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교포 2세의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 독립을 위한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승만의 생각은 이들과 전혀 달랐다. 무력으로 일본과 싸우자면 많은 사람이 죽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게다가 무력을 기르는 일은 1, 2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몇째 안에 되는 막강한 군대를 가졌는데 우리가 언제 그들과 맞서 군대를 기른단 말입니까? 게다가 우리는 군대를 기를 만한 자금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 군대를 기른다고 떠들썩하게 소란을 일으킨다면 미국 국민들은 우리를 좋지 않게 볼 것입니다. 이승만은 이세들을 충분히 교육시키면서 외교적인 활동을 통해 독립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83페이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우리의 억울한 사정과 일본의 횡포를 고발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여론의 지원을 받아 일본은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국제정세를 잘 아는 이승만으로서 당연히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이었다. 박용만은 자신의 주장대로 하와이에 국민군관 학교를 세우고 규모는 작아도 사기가 왕성한 군대의 양성과 훈련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에게 학원과 군사훈련을 통합하라고 말했다. 이승만은 박용만의 의견에 반대했고 그가 간행하고 있던 태평양의 사설을 통해 국민의 잘못을 비난했다. 박용만도 자신이 발행하는 코리아 헤럴드에 이승만을 공격했다. 친구였던 두 사람이 이처럼 분열되어 서로 비난하는 바람에 동포사회는 완전히 분열되었다. 박용만의 한 이유는 84페이지. 안창호라는 더 큰 지도자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외롭고 고독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중에 서기 1919년 3월 1일 조국에서는 3.1 만세 사건이 터졌다.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힘입어 만세 운동이 전국으로 번져갔다. 조국을 찾을 때는 바로 이때다. 해외에 있던 동포들은 모두 독립을 찾을 기회가 왔다고 들떴다. 국내에서 바야흐로 독립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때에 해외 교포들이 한층 힘이 합심 단결하여 이에 호응할 것이며 주권회복을 위하여 총궐기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승만은 미국 전역에 있는 교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교포들은 힘을 하나로 묶어 조국 독립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랬고요. 지금 8절 하와이에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어떻게 힘들게 독립운동을 하셨나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